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화를 제가 하나 봤는데, 일단 영화 제목은 나폴레옹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리들리 스콧이고요. 주연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 법한 이제 조커로 유명하죠.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았는데, 일단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나폴레옹의 이제 일대기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상상하기로는 이제 어떤 나폴레옹 하면 떠올리는 게 이제 유명한 왕이자 장군이자 이제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프랑스의 영웅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이제 이 영화를 관람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제가 생각한 포인트하고 이제 약간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영화의 중심점이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약간 전쟁 같은 걸로 계속 풀어 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영화는 전쟁보다는 이제 이 나폴레옹이 평생 동안 사랑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와의 어떤 연애물에 가깝다고 할까요? 이제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이제 평생 어떻게 이제 자신의 전성기와 말년을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나폴레옹이다 보니까 전투가 당연히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전투 씬을 보면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로는 한 네 정도 씬이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폴레옹이 첫 번째 전투는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주둔지를 점령한 영국군 상대로 이제 젊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초반에 그런 어지러운 프랑스의 남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씩 권력을 잡아 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첫 스타트를 전투로 끊었는데요. 이제 전투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어, 되게 좀 사실적인데 재밌다고 해야 되나? 보통 약간 고증이나 이런 거 세세하게 따지면서 사실적으로 하면은 좀 저는 루즈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되게 긴박감 넘치게, 긴장감 넘치게 잘 그 연출하신 것 같아요. 이 괜히 그 명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긴장 있게 연출 잘 된 것 같고, 보면서도 이제 전투가 이기는 걸 알면서도 되게 쫄리게 봤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전투로는 아주 짧지만 이집트 전투가 나오는데, 이집트 전투는 그냥 뭐 포탄 한 번 쓰고 끝입니다.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전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러시아에서 이제 전투를 두 번 정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러시아를 쳐들어갈 때 두 번 다 쳐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역사를 잘 아신다면, 어 나폴레옹이 러시아에서 이제 좀 패망 얘기를 건넌다는 걸 아실 텐데요. 어쨌든 그런 나폴레옹이 전성기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전략 전술을 잘 짜고, 왜 어떻게 이 나폴레옹이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이길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 게 첫 번째 러시아 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폴레옹이 어떻게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두 번째 러시아 전투 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마지막 유명하죠. 워털로 전투인데, 어, 그 마지막 씬에 이제 나폴레옹이 되게 처량하게 이제 삐끗하면서 이게 말을 타는 씬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나폴레옹의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어떻게든 이제 말에 올라타려고 하지만 이제 잘 타지지 않는, 많이 늙고 낡아버린 나폴레옹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나폴레옹이 직접 쓴 것 같은 그런 편지 내용이 호아킨 피닉스가 이제 더빙을 해서 쭉 나오는데 그 씬하고 그 이제 호아킨 피닉스의 그 실제 편지인가 봐요. 그게 내용이 되게 절절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세핀이라는 그 여자가 있거든요. 나폴레옹이 한평생 사랑한 조세핀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의 그 편지를 읽는데 되게 절절하고 자,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물론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지만 결국에는 이제 서로 잘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어찌 보면은 이집트 신 이후로는 나폴레옹이 되게 국민 영웅처럼 떠받들여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사소한 것조차 이제 되게 사소한 이게 되게 개인적인 일조차 이제 신문에 나버리는 어떤 그런 현대적인 유명인의 삶을 그 당시 나폴레옹이 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신의 개인적인 일조차 그 신문에 나버리고 자기 편지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편지 내용도 실제로 이제 그 아름아름 이제 그걸 빼돌려서 팔아서 이제 시중에 이제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조차도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처량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약간 좀 아쉬웠다 싶은 거는 뭔가 저는 전투를 솔직히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이제 전투씬보다는 나폴레옹의 이제 개인적인 사랑이나 애정 그런 게 좀 더 강조가 된 것처럼 보이는 영화였어요. 어찌 보면 어, 영화가 이제 로맨스 영화가 아닌가 정기 영화이면서 로맨스 영화인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추천드리고 싶고 2시간 38분이라는 시간이 음, 어찌 보면 되게 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 좀 흡입력 있게 잘 몰입해서 잘 봤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너무 로맨스만 좀 나왔던 게 아닌가. 근데 물론 로맨스도 좋았지만 전투씬을 너무 맛있게 찍어가지고 전투씬이 좀 더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워털로 전투 때 너무 이제 잘 찍어가지고 워털로 전투 때 이제 영국군의 그런 대처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전략 전술도 나오고 그 중간에 러시아 때 그 나폴레옹의 기지를 발휘하는 그런 전략 전술 이제 상대를 아예 코를 깨버리는 그런 전술 보면서 약간 와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싸웠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잘 알죠. 어떻게 보면은 또 저는 이런 영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한산성 때부터 역사 기반 영화를 계속 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 이제 역사 기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은 최근에 또 고려 거란 전쟁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약간 잘 몰랐던 부분을 실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와닿고 이게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영화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시간 38분이나 되니까요. 일단 15세다 보니까 그렇게 막 잔인하거나 막 야한 부분은 나오진 않아요. 뭐 섹스하는 씬이 몇몇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막 야하다고 느껴지진 않았고,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넉넉하게 잡아서 나폴레옹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